바빠도 운동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응? 내가 좀 생계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럼 평상시에 뭐 개인 운동을 하게끔 뭐 뭔가 그런 걸 만들어야죠. 그런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 그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트레이너를 딱 세워놓고 내가 레슨을 받겠다. 누구한테 받을 것 같으세요? 보기 좋은 사람. 일단은 보기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저 사람과 레슨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게끔, 그렇다고 해서 외모를 뜯어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트레이너로서 이미지. 적어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사수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쇼니처럼 만들어 머리를 깎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뭐 트레이너 이미지예요? 네? 네? 트레이너 이미지가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트레이너라는 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부각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팀오프에 있다. 그럼 팀오프에 있는 트레이너들은 다 뭔가 비슷한 툴을 갖고 있고 거기에 사람마다 특색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 사람 되게 못 가르쳐.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팀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 하고 있는 거, 잘 하지 못하는 거, 좀 더 채워야 되는 것들을 계속 줘서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확해야 돼, 이거는 트레이너로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그래서 PT는 남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자기를 스스로 컨트롤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무슨 남이 변해요. 당장 나부터 안 변했는데. 항상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하체 갈 건데 생체 활성 다 끝냈어요. 이제 뭐예요? 운동하기 좋은 딱 좋은 조건이에요. 몸도 좀 열이 나고 심장도 펌핑이 돼 있고 박출량도 좀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 그죠? 이제 뭔가 좀 고속도로를 타고 붕붕 달려도 될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이 됐단 말이야. 그럼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껏 다 예열해놓고 기껏 서양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운동은 기본적으로 생체 활성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체 밸런스 잡을 때 잘 좋은 게 이제 스쿼트라는 동작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 스쿼트 다 할 줄 아실 거예요. 자, 스쿼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한 10개씩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해보세요. 각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디 운동했나요? 선생님. 허벅지. 허벅지 어디? 근육. 앞쪽. 선생님은? 저도 앞쪽 있어요. 앞쪽. 선생님은? 저도. 선생님은? 선생님은? 앞쪽. 자, 스쿼트는 앞쪽 운동인가요? 어디 운동입니까? 스쿼트. 메인 근육이 뭐예요? 관련 근육이 뭐 있어요? 스쿼트. 대둔근. 네. 대둔근은 앞쪽인가요? 대둔근.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쿼트를 할 때 대둔근은 신경을 안 쓰고 하신 거네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앞쪽이 소중하니까? 왜? 그래서 왜 앞쪽을 두고 하셨어요? 그러면 회원들을 가르칠 때 앞쪽을 가르치고 앞쪽을 지금 집중하라고 가르치세요, 다들? 그러진 않아요? 본인이 운동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 다르네? 본인 먹는 거하고 남들 주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네요, 결국.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그런 거잖아요. 지들 먹을 건 깨끗하게 하면서 남들 먹고 대충.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 얘기하면. 음식 자체가. 다르면 안 되지. 내 가족이 먹든 내가 먹든 고객이 먹든 다 똑같은 음식이어야 되지. 그죠? 기본적인 정리가 돼야죠. 자, 스쿼트는 기본적으로 어디 운동입니까? 대퇴사두근, 그리고 대둔근, 그리고 햄스트링.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나머지는 상체 쪽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생각해서 스쿼트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지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뭘 하시냐면 그 부위에 골고루 힘이 들어가게끔 스쿼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몇 개 하시냐면 6개만 하실 거예요. 준비하시고. 자, 시작.
오케이. 어때요?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요? 네. 잘 들어가요? 다 잘 들어가세요? 오케이. 그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하잖아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속일 수도 있지. 똑같이 해놓고선, 잘 들어갑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인현쌤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스쿼트 해볼 거예요. 준비. 자, 시작. 스쿼트 아니죠? 스쿼트 이러면 안 되죠? 또 누구? 규현쌤? 네, 한번 해볼게요. 자, 고! 여기 스쿼트인가요? 여기 스쿼트 많이 좀 변한 것 같아. 재현쌤? 스쿼트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고!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민쌤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스쿼트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힘이 들어가면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주동근, 기랑근.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가 없어요? 주동근이 있을 수 있어요. 고정근이 없어요. 힘을 내가 중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외부 저항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달라요.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쇠말뚝 왜 박아요? 볼때 왜 박아요? 앵커 역할이 뭐예요?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단할수록 좋겠어요? 얕게 박히는 게 좋겠어요? 당연하죠. 단단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발바닥 힘? 발바닥 힘? 중심을 최대한 어디로? 아래로 향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바닥을 내가 밀어내듯이 우리 프레스 하죠. 레그 프레스 하듯이 밀어내듯이 쭉 눌러야 돼요. 자, 눌러보세요. 자, 누른 상태에서 앞꿈치가 일자가 되면요. 쿼드 리세스밖에 안 가요. 네? 쿼드밖에 힘이 안 간단 말이에요. 특히 어디 쿼드 리세스에서 어디? 렉터스 피머리스밖에 안 가요. 그래서 앞꿈치가 일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앞꿈치가 살짝 열려야 돼요. 인현쌤은 좀 더 열려야 돼요. 그렇죠. 사람마다 구조적으로 좀 더 열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닫아야 되는 사람이 있지만 인현쌤은 좀 더 열려야 돼요. 바닥이 안정이 되려면. 다시 한번 앉아보세요. 쭉. 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좀 더 여세요. 영현쌤 무릎 좀 더 열고 연 상태에서 좀 더 닫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살짝 더 일어난다는 느낌. 바닥을 꽉 누르면서 살짝 일어나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중심. 제가 눌러도 꺼지지 않게 더 상체 펴고. 그렇죠. 힘 딱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좀 더 뒤꿈치 열고. 그렇죠. 힘. 더 일어나요, 살짝. 더. 아니요, 여길 더 일어나요, 엉덩이. 그렇게. 그렇죠.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포인트를 찾아서 힘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힘도 안 들어가고 신육만 내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힘이 들어가는 포인트를 찾아서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포인트를 찾아서 스쿼트가 메인 근육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냐면 거기다 힘을 줘야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을 정확하게 중심점에 실어서 내가 힘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져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게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그냥 가져놓을 수 있어야 돼. 힘을 최대한 실어서. 별로 중요한 거기서 힘을 내가 좀 더 주려고만 노력하면 돼요. 땡기든 밀든 위로 올리든 나는 뭐예요? 여기서만 안정만 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중심점을 찾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스쿼트는. 그래야 바벨을 얹어 넣든 뭘 하든 다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힘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포인트 잡는 거예요. 재현쌤이 그래도 중심점은 제일 좋아요. 잘 잡는 편이에요. 자, 인현쌤이 좀 많이 무너지는 편이고, 왜냐면 지금 안정 자체가 골반이나 이런 움직임 자체가 많이 깨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문제 없어요. 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니까. 지민쌤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앉아보세요.
앉을 때 엉덩이로 바닥을 누른다는 느낌. 오케이. 그래서 힘 살짝 편안하게. 그렇죠. 앞으로 쏠리는 것과 뒤로 넘어지는 것의 중간을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상체 살짝 열어서 좀 더 앉아보세요. 힘을 내려놓는다는 게. 오케이. 엉덩이에다 내려놓는다. 이 상태까지만 하는 게 가장 안정된 자세예요. 아까보다 훨씬 더 안정되어 있죠. 그때 제가 손을 눌러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버틴단 말이에요. 갖다 앉아도. 일어나 보시고 쭉. 그렇죠. 다시 앉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앉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앉고. 다시 일어나고. 오케이. 그게 스쿼트예요. 그럼 어디 힘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심만 잡으면 힘만 잘 실어주면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민쌤 와보세요. 금방 했는데. 자, 해보세요. 가슴 살짝 열고, 그렇죠. 팔 내려도. 여러분 팔 왜 올리는지 아세요? 중심을 못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중심 잘 잡는 사람은 팔 안 올려요. 그렇죠. 좀 더 힘 빼요, 무릎에. 좀 더 열고, 가슴 좀만 더 들고. 그렇죠. 좀 더 앉아요. 오케이. 그래야 여기 힘 들어간단 말이에요. 느껴져요? 여기 힘 빼요, 좀 더. 그렇죠. 오케이. 가슴 살짝 열고. 오케이. 일어나려고 살짝 해봐요. 그렇죠. 오케이. 끝.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발달이 잘 돼 있는 쪽에 훨씬 더 힘은 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조금 더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쪽은 있어요. 하지만 그 발달되어 있는 힘을 통해서 다른 데 근육도 같이 움직이게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뭐냐면 일반인들 잡을 때는요. 이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어느 정도까지 앉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에서 일어나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앉았다 일어났다는 무브먼트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견우쌤 와보세요. 자, 한번 앉아보세요. 자, 앉았죠? 자연스럽게 앉아보세요. 스탑. 자, 그 상태에서 일어날 때 바닥을 누르면서 점프 뛴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쭉 밀어줘 보세요. 그렇죠. 점프 뛸 필요는 없고 그런 느낌. 다시 앉고 일어나시고. 그렇죠. 다시 앉고 일어나시고. 자, 이렇게 한다고 무릎 안 다쳐요. 대부분 무릎 다친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힘을 쓰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견우쌤 같은 경우는 약간 문제가 뭐냐면 골반이 말려 들어가는 선이기 때문에 무릎에 스트레스가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터칭을 통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한번 앉아보세요. 스탑. 가슴 열고. 그렇죠. 가슴을 열어주면은 잡혀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날 때 쭉 누르면서 일어나고. 다시 앉고. 그렇죠. 좀 더 뒤쪽으로 살짝 힘을 실어준다는 느낌. 그렇죠. 다시 둘. 잡아주고 고개 편안하게 하고요. 고. 그렇죠. 다시. 둘, 셋, 고. 그렇죠. 다시. 둘, 셋, 고. 그렇죠. 고.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것만 연습시키는 거예요. 다시. 고. 다시. 고. 다시. 고. 다시. 고. 다시. 고. 다시. 고. 다시. 코어만 잡아줘도 웬만한 펠빅은 다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힘을 쓰는 법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만 주고 나머지는 그냥 혼자 하게 해둬야 돼요. 그걸 다 가르쳐 주잖아요? 오히려 더 못해요. 지금부터 상대 중심점 잡아주고 스쿼트 최대한 힘실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허리도 편안하게 하고 어깨 힘 빼고 다 해보세요. 잡아주세요. 시킬 때 상황마다 다 다르잖아요, 보기요. 다른데 이 상태에서 이제 다운 시킬 때 이제 불편하게 보일 수는 있잖아요. 네. 보이면 이제 내 무릎이 발등 향해서 내려가는 그것만 체크해도 이 사람이 불편하지 않으면 이제 그거 체크할 수 있나요? 체크할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는 느낌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쭉 골반이 열리면서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릎이 따라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죠. 골반이 열린, 그렇죠. 골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선생님 무릎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훨씬 더 편하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도 뭐예요? 골반이 열리면서 힘이 벌려지고 그 상태에서 힘이 모으면서 골반이 닫히면서 올라오고 그래야지 코어가 같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보폭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골반이 쏙 들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만 벌려보세요. 골반이 들어가는 위치만 정해져서 하면 되는 거야. 좁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스쿼트 할 때 골반이 보폭이 좁잖아요? 그럼 골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골반이 넓게 펼쳐져야 해서 골반이 쑥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숙여지죠. 왜 숙여져요? 어떨 때 숙여져요? 들어갈 자리가 없을 때. 그래서 무게가 많이 좌우로 앞뒤로 많이 펼쳐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넓으면 얘는 숙일 필요가 없어요. 왜? 골반이 충분히 열어져가지고 다리가 열어져가지고 뭐예요? 쑥 밑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근데 좁으면 골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렇게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만큼 중심을 잡으려면 뭐예요? 상체가 더 숙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한테 이렇게 시킨 다음에 이렇게 시킨 다음에 상체 피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허리 다 아작나는 거예요. 허리를 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럼 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죠. 역도 선수들은 그게 돼요. 왜? 맨날 하는 게 이건데 풀스쿼트? 걔는 운동 범위가 확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이 자세를 안 하는데 그게 되냐 이거죠. 여러분도 지금 안 돼가지고 많이 연습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20개, 30개씩도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할 때 중요한 거 뭐냐면 무브먼트를 만들어준다는 게 뭐냐면 상대가 편한 보폭이 있어요. 버렸을 때 제일 편안한 보폭.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에 제일 편안한 보폭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바닥을 꽉 누르듯이 내려갔다가 일어날 때 그냥 꽉 누르면서 올라온다는 느낌. 다리 힘으로 여기서 올라온다는 느낌만 갖게끔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트레이너는 뭘 해주는 거예요? 상대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 힘을 잘 쓸 수 있게끔 중심점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민쌤을 한다. 재현쌤 한번 해볼게요. 자, 서보세요. 자, 스쿼트 할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시작. 일어나고 하나, 다시 밀으세요. 둘, 다시 셋. 그렇죠. 그거 넷. 밀어낸다는 느낌. 다섯. 밀어낸다는 느낌. 여섯. 길게 더 일어나세요. 그렇죠. 위에까지 힘. 그렇죠. 더 바닥 누르면서 그거 열고 계속 무브먼트 하면서 힘이 골고루 다리 전체로 힘이 들어가면서 코 세우면서 어깨 힘 빼고 쭉. 그렇죠. 손은 가슴 위에다 살짝 크로스오버. 그렇죠. 그거 쭉. 더 힘. 어느 쪽에 힘이 더 무너진지 보고. 그렇죠. 그거. 자, 마지막. 자, 봐요. 어때요? 힘이 빠지는 쪽이 보이죠? 점점 무너지는 쪽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밸런스란 말이에요. 안 가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무브먼트를 통해서 내가 몇 개 정도까지 힘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지 어디서 깨지는지를 본 다음에 기본적으로 20, 30개는 내 몸을 가지고 컨트롤할 때 무게를 줬을 때도 안 무너져요. 지금 여러분들 무게 주잖아요. 다 무너져요. 훈련은 됐겠죠. 왜? 무게 치는 훈련은. 하지만 힘주라고 하면 거기서도 망가지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 그냥 들어올릴 것만 생각했지 힘을 정확히 주고 밸런스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예요. 당연히 멘붕이 오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밸런스나 무게중심이 정확히 설정이 된 사람은요 20kg, 30kg 드는 게 별로 문제도 아니에요. 되게 쉽게 들어올려요. 힘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쓸 줄 알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자세를 잡게 만드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민쌤도 와보세요. 지민쌤은 지금 어디를 많이 써요? 쿼드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쿼드를 쓰는 걸 어디 쓰게? 허벅지 안쪽하고 대퇴 쪽에서 뒤쪽으로 많이 쓰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뒤꿈치 좀만 더 닫고. 그렇죠.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세요. 시작. 자, 손 그냥 내려놓고. 그렇죠. 일어나 보세요. 쭉. 하나, 다시. 둘, 쭉 일어나고. 더 앉으세요. 셋, 쭉 일어나고. 그렇죠. 넷, 쭉 일어나고. 다섯, 더 일어나고. 여섯. 그렇죠. 일곱. 여덟. 쭉. 아홉. 바닥 누르면서 열. 그렇죠. 하나, 상체부터 세우지 말고요. 바닥을 일어나는 것부터, 엉덩이부터 쭉 힘 주면서. 셋. 그렇죠. 넷. 그렇죠. 다섯. 자, 여섯. 일곱. 자, 여덟. 아홉. 자, 스물. 오케이. 어디에 힘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힘을 아래서부터 끌어준다는 느낌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패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왜 그렇게 돼 있냐면 무용을 할 때 대부분 얘를 쪼여서 하는 쪽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쿼드에 힘을 쓰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뒤쪽을 잘 못 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스텝업, 데드리프트, 런지 이런 패턴을 써서 뭐예요? 좀 더 패턴을 바꿔주는 거예요. 왜? 이 패턴은 너무나 많이 하는 패턴이야. 이 사람한테는. 늘 자연스럽고. 하지만 런지 패턴이나 스텝업 패턴이나 데드리프트 패턴은 또 다른 얘기야. 안 쓰는 근육을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지민 선생님한테 스쿼트를 시키는 건 결국 뭐예요? 얘만 작살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더. 그러니까 사람의 패턴에 따라서 운동 패턴을 결정해 줘야 돼요. 단순하게 스쿼트가 하체 좋아요 간다고 시키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가요. 그래서 몇 번 해봐서 안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패턴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고 흐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데드리프트 어떻게 가르치면 돼요? 데드리프트 어떻게 가르쳐요? 네. 네. 힙 위로 주셔서 천천히 빼면서 네. 팔아서 발목이 하면서 천천히. 그럼 어디 힘 들어가는데요? 그럼 어디 힘 들어가는데요? 그냥 천천히 되면은 그렇죠. 어디 힘 들어가는데 그러면? 햄스트링. 이렇게 하면 햄스트링 들어가요 지금 힘이? 가르치는데 거기 힘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자, 불이 안 들어와. 자, 불이 안 들어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쿼트에서 데드리프트의 차이점은 뭐냐면 운동을 미는 운동이냐 당기는 운동이냐 차이인데 밀고 당기는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통 데드리프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연쌤하고 제가 할 때 스쿼트 배웠죠. 앉아보세요. 스쿼트 자세 이제 스쿼트를 배웠단 말이에요. 자, 다리 좀 더 모아서. 자, 이제 앉아보세요. 쭉 스쿼트 자세에서. 오케이. 그 상태에서 엉덩이 살짝 들고 손 앞으로 내리고 더 엉덩이 드세요. 더. 손 띄고. 그렇죠. 더 엉덩이 드세요. 오케이. 가슴 살짝 피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손 잡아보세요. 자, 엉덩이로 살짝 들어 올리면서. 그렇죠. 얘를 살짝 끌어올린다는 느낌. 바닥 누르면서. 더 끌어올리세요. 더. 엉덩이 더 들어 올려야죠. 그렇죠. 어디 힘들어가요? 햄스트링. 네. 이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데드리프트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무게가 안 들어가면요.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백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려갈 때 힘 안 느껴요. 그냥 차라리 스쿼트 배웠죠. 그럼 스쿼트 자세에서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숙인 상태에서 더 얘를 이용해서 당긴다는 느낌이 들게끔만 전환만 시켜주면 돼요. 길만.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쿼트를 안 가르쳐 놓으면요. 다음 게 힘들어요. 그 다음 건 더 힘들어요. 지민쌤처럼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에 힘 무지하게 들어가요. 왜? 하체가 너무 벌어져 있고 하체가 지지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냐면 덤벨이나 바벨이나 덤벨 가지고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쭉 끌어올리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상대를 운동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덤벨 하나만 줘보세요. 너무 가볍지 않아요, 그거는. 한 12kg 이상 되는 거. 오케이. 자, 이제 지민생 오세요. 지민생 오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내려놓으시고. 데드리프트 가르칠 때, 회원들 가르칠 때 스쿼트 먼저 가르치신 다음에 쓴 상태에서 항상 무게에 내 몸을 가깝게 붙이는 거예요. 중심점에 가깝게. 그 상태에서 앉은 상태에서 얘를 잡는 거예요. 손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엉덩이만 살짝 들어서 들 준비만 하는 거예요. 드는 게 아니라 들 준비만.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더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해서 상체도 같이. 그래서 이쪽으로 힘이 쓸 수 있게끔 준비만 딱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잡은 상태에서.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 살짝. 가슴 열고 앞에 보고 꽉 잡아야죠. 들어 올릴랑 말랑 할 때까지 쫙 올리세요. 살짝. 그렇죠. 엉덩이 더 살짝. 그렇죠. 여기 힘 쓴다는 느낌. 힘 들어가세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살짝 이제 뛰어서요. 들어 올려서 살짝만 들어 올려보세요. 자, 지금 다시 내려놓고. 자, 지금 어떤 패턴이에요? 허리로 끌어올리는 거죠. 다리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펼라는 느낌보다도 똑바로 선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더 맞는 거예요. 다시 가슴 펴고 살짝 들어 올리고 얘를 펴세요. 얘를 더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들어 올린다는 성향이 강한 거예요. 두 가지 패턴이에요. 잘 보세요. 천천히 하게 되면 대부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 부분적으로 천천히 하면은 더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한 번에 그냥 쭉 똑바로 일어나게 하면 돼요. 근데 얘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상체를 먼저 쓰는 거예요. 이건 상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백 쪽에 힘이 많이 가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엉덩이 들어서 얘를 쭉 누르면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얘는 들고만 있는 거예요. 엉덩이가 뭐 해주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내 몸을 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느낌으로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잡은 상태에서 얘를 밀어 넣어야 돼요. 최대한. 해보세요. 시작. 쭉. 더 밀어 넣어요. 얘 안 밀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만 낸단 말이에요. 무거워요? 안 무거운데 왜 안 밀어요? 안 무거우니까 그냥 똑바로 일어난다는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해보세요. 다시. 더 다리 더 가까이 붙고 더 가까이 붙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냥 쭉 일어나요. 똑바로. 일어나요. 그냥. 그렇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꼭 트레이너들만 이렇게 해. 일반인들은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힘쓰는 것만 기억해요. 여기 형에서 힘줘서 그냥 쭉 일어나세요. 다 이렇게 일어나. 트레이너는 뭔가 배운 게 있어. 그러니까 틀을 못 깨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도.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림을. 자기 스스로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평상시 자세를 신경 쓰는. 일반인들은 자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힘쓰는 거 집중해. 훨씬 가르치기 쉬워요. 트레이너 교육할 때가 훨씬 힘들어요. 왜? 배운 게 많아. 아는 것도 많고. 자기 틀도 있고. 그러니까 뭐야? 뭔가 허리 라인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일어나 허리는 다 펴졌는데 더 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펴지기 전에 얘가 먼저 펴져야 돼요. 그래야 허리가 나중에 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려놓고 잡고 내려놓고 잡아당길 때 누른다는 느낌. 그래서 바닥에 예를 들어서 포인트가 있다. 저항을 느끼는 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누를 때 삐옥 그래프 올라가고 누를 때 삐옥 올라가고 했을 때 누가 더 잘 누르는지 보면은 아 내가 더 훨씬 잘 누른다는 거 보이겠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누른다는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스쿼트는. 딱 지지한다는 느낌.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부분 데드리프트를 들어 올리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허리가 다치는 거예요. 데드리프트는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숙인 상태에서 똑바로 쓰는 거예요. 다리 힘을 이용해서. 그래서 덤벨이나 바벨 가지고 무거운 무게를 했을 때 훨씬 더 빨리 느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일 무거운 덤벨 있어요, 혹시? 자, 한번 다른 분 해볼게요. 누가 한번 해볼래요? 제가 잡아줄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내려놓을 때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잡았죠? 엉덩이 살짝 들고 들 준비만 하는 거예요. 엉덩이 살짝 들고. 그렇죠. 가슴 펴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얘를 딱 지지하시고 살짝만 떼어보세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힘쓴다는 느끼지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둘 셋 쭉 일어나요. 다시 내려놓고 살살 그냥 다시 쭉 그렇죠. 다시 내려놓고 고! 그렇죠. 힘쓰는 것만 기억해요. 밀어. 그렇죠. 눌러. 그렇죠. 여기 신경 쓰지 말고 눌러요. 그렇죠. 똑바로 일어난다는 느낌. 눌러요. 다시 눌러요. 그렇죠. 다시 고. 다시 고. 다시 고. 다시 고. 다시 고. 오케이. 그렇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하다가 허리 아프다는 거는요 100% 하체 힘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요 하체를 못 써서 허리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체 힘만 만들어 놓으면 허리는 웬만하면 잘 안 아파요. 그러니까 잡아놓은 상태에서 거기만 쓰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해보세요. 각자 만들어줘 보세요. 한번 최대한 다리가 지쳐서 못 올리는 거지 허리가 지쳐서 못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때 내려놓을 때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아니면 닿지 않게 내려놓으세요 하면 뭐예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누가 브레이크를 잡느냐? 허리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요. 근데 이것도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기 시작하면은 허리랑 상관없어요. 왜? 얘가 컨트롤하는 거니까. 허리는 중심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해주는 역할은 컨트롤러의 역할이에요. 조절자의 역할이에요. 프로듀스, 힘을 생산해내는 거는 대부분 다 어디예요? 다 하체예요. 그러니까 하체를 쓰게 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쿼트를 할 줄 알면 데드리프트는 그냥 거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스쿼트를 잘 못하면 데드리프트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힘쓸 줄 모르는데 일단 누르는 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누르는 상태에서 그냥 쏘아 올릴 거냐, 엉덩이 쪽으로 쭉 포스트레 체인을 쓸 거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렵게 뭐 무릎이 안 나와야 되고요, 허리 펴야 돼, 이런 순간 뭐예요? 힘은 벌써 다 깨지는 거예요. 자세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쁜 자세만 나오는 거예요. 이쁜 자세 막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아프죠. 어디 힘들어가요? 허리요. 왜? 자세 유지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허리는 자세 쪽으로 유지하는 데는 허리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용하는 사람이 왜 허리가 아파요? 허리 꼿꼿 세워야 돼. 세워야 되니까. 왜? 자세를 퍼포먼스 자체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체에 더 힘을 써서 허리는 그냥 얹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허리에 힘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돼요? 여길 더 잘록하게 만들어야 되면서 여길 더 크게 만들어주면서 뭔가 잘 뻗어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여기서 더 힘을 많이 꽉 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하체에서 힘을 쓰게 한 상태에서 여긴 자연스럽게 배꼽만 당겨서 얹어져 있다는 느낌 하면 허리는 굳이 안 써도 돼요. 하지만 과도한 액션이죠. 당연한 거예요. 과한 건 뭐든지 우리 몸에 리스크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민쌤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체 힘으로 내 몸을 똑바로 세워주는 쪽으로만 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죠. 허리가 아프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하체를 못 쓰니까 자꾸 뭐예요? 더 여길 더 써서 내 몸을 더 이렇게 잘록하게 만들면서 더 받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힘을 써야 될 때 못 쓰니까 2차적으로 힘을 써야 되니까 1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잼이 걸리죠. 빵! 중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봐야 상대가 정말 힘을 잘 쓰는 사람인지 못 쓰는 사람인지 허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허리 문제는 거의 없어요. 하체만 잘 쓰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데드리프트는 어려운 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게만 그냥 주면은, 근데 무게 없이 하려면 진짜 힘든 운동.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려놓지 않으면 안 느껴지는 건데?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는 그래서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데드리프트를 시킬 때 이제 회원들 중에서도 운동을 그래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데드리프트가 척추길근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이라는 걸 아는 분들도 있어요. 서포트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운동을 시킬 때 하체에서 진짜 아까 조절하는 거에서만 거기서만 해주면 다 들어가죠. 네, 허리가 다 들어간다는 네. 안 들어가면 허리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천천히 가고 이런 속도만 조절하고 그렇죠. 제어만 해주는 거죠. 큰 힘은 하체에서, 나머지는. 근데 만약에 나는 허리 더 근육을 강화하고 싶어서 이걸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다리는 그대로 지지만 하고 서포트의 개념인 거예요. 중심점, 스테빌리티. 얘는 모빌리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데드리프트는 여기서 얘의 힘으로 올리는 거라고 봤을 때 아까 그거는 뭐예요? 로우백에서 힘 쓰는 거잖아요. 지금은. 여기 움직임이 없죠. 가동성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당연하죠. 이거는 어디 운동이에요? 척추 길이근. 차라리 이렇게 하지. 굳이 왜 데드리프트를 해서요? 차라리 가벼운 무게로 해서 여길 더 많이 움직이게 하죠. 이렇게. 등 말리는 거랑 상관없어요. 뭔 상관이 있는데요? 왜? 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이제 그러니까 왜? 치가 되지 않으면 이런 상태에서 무게가 걸리면 허리에 과도하게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럼 나 벌써 끝났겠네 이거? 나 허리 끝나야 되잖아 그러면. 아치 아니면 무조건 부상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스테빌리티만 생각한 거죠. 모빌리티가 빠져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스테빌리티와 모빌리티와 패턴이 동시에. 패턴이 어떻게 하느냐? 천천히 할 거냐? 빠르게 할 거냐? 멈췄다가 빠르게 할 거냐? 뭔 상관인데요? 그러니까 틀을 정해놓는 순간부터 뭐예요? 막막해지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걸 하면 허리 부상을 일으킬 수 있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허리 부상이 될 수도 있고 부상이 전혀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는 나쁜 운동은 없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나쁜 운동은 없어요. 단지 나쁘게 가르치는 사람하고 나쁘게 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쁘게 안 가르치고 정확하게 가르치면 되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하게 하면은 어떤 운동이든 나쁠 게 없어요. 크로스핏이든 캐틀벨 뭐 겟업이든 하다못해 데드리프트든 다리를 피고 뭐 굿모닝을 하든 하다못해 CC 스쿼트를 하나 하더라도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정확한 패턴하고 메커니즘을 알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그 메커니즘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려니까 이건 안 좋은 거라고 난 들었어. 이미. 어떤 근거로? 나는 별 모르겠는데? 내 회원들 이거 다 해도 변후 허리 다치는 거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럼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정립이 된 상태에서 정의가 내려진 상태에서 운동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도 그렇게 편식을 하고 있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안 해. 여러분 해요? 그렇게? 아, 나도 안 하는 거를 누가 하겠어요?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상대방이 정확하게 힘쓰는 거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컨트롤링을 할 거냐 아니면 거기서 좀 더 스테빌리티를 잡을 거냐. 만약에 허리 쪽에 스테빌리티 잡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안정성 있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허리 쪽에다 나는 좀 더 모빌리티를 더 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움직임을 같이 주면서 같이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롱풀 같은 경우나 뭐 시티드 로우나 이런 거 대부분 다 뭐예요? 잡고 하는 패턴이 있고 풀어주면서 하는 패턴이 있다면 그럼 조정은 큰일 나겠네? 허리 다 망가지겠네 조정 선수들은? 똑같은 거지. 그게 앉아서 데드리프트 하는 거나 서서 데드리프트 하는 거 조정이랑 뭐가 달라요? 걔네도 이건데. 다 이건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요. 깰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그게 하나의 공식화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피할 길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적지적소에 다 장애물을 다 껴놨어. 저는 장애물을 다 제거해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뭘 해도 돼. 부딪힐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적시적소에 장애물을 다 견뎌놨어. 이것 좀 해보려고 치면 얘가 문제야. 쟤 좀 해보려고 치면 얘가 문제야. 누가 만들어놨어요? 그 배리어는. 자기 자신.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들어놓은 거죠. 자,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제3의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스쿼트에서 하는 건데 제3의 저항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팔이 제3의 저항이에요. 예를 들게요. 자, 스쿼트 이제 좀 더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자, 스쿼트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각자가.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죠. 이제는 어느 정도 잡히죠. 밸런스가. 힘도 정확하게 들어가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손을 머리 뒤쪽에다가 얹어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모으지 말고 팔꿈치 벌린 상태에서 한번 스쿼트를 한번 해보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손을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손을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오케이. 어때요? 방금 전보다 좀 쉬운 것 같아요. 더 쉬워요? 이게 훨씬 힘든 거예요. 왜 쉽다고 느끼는지 아세요? 붙이면 상완에 힘이 들어가서. 네. 솔직히 팔을 올릴 때 더 쉽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허리 쪽에 힘을 더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인용현 선생님이 좀 쉽다고 그랬죠. 제가 차이를 한번 느끼게 해줄게요. 자, 처음에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잡은 상태에서 해보세요. 시작. 편안하게 힘 빼고요. 그렇죠. 올렸다가 다시 스쿼트 연습 많이 해요. 자, 이렇게 할 때 자, 이번엔 손 얹어놓고 그렇죠. 자, 이제 해보세요. 그거 더 앉으세요. 쭉 앉으세요. 힘. 그렇죠. 엉덩이에다 힘을 줘야죠. 더 앉으세요. 쭉. 그렇죠. 제가 찍어 누르는 거 아니에요. 전 중심점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 오케이. 자, 이렇게 했다고. 자, 손 머리 위로 쭉 올리시고. 자, 그렇죠. 좀 앉아보세요.
쭉 앉으세요. 오케이. 다시 고. 그렇죠. 다시 고. 중립점을 못 맞추면 다 똑같아요. 다시 앉으시고. 더. 그렇죠. 고. 더 앉으세요. 더. 완전 힘들어요. 한번 느껴볼까요? 또 누구 느껴보실 분 있어요? 제가 네. 이게 뒤에서 힘든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럼 맨 마지막에 거를 제일 처음에 할게요. 준비, 시작. 앉아보세요. 쭉. 그렇죠. 다시 일어나고. 둘, 손에 힘 편안하게. 얹어졌다는 느낌. 그렇죠. 다시 앉아보시고. 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 시작. 고. 또 앉아보세요. 오케이. 다시 고. 다시 쭉. 고. 자, 오케이. 자, 손 앞으로 해서. 고. 앉아보세요. 편안하게 힘 빼고. 그렇죠. 다시 앉고. 오케이. 완전 다르죠? 점점 편해지죠? 개수는 더 많아지는데 훨씬 더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팔의 위치를 이렇게 놓는 이유가 뭐예요? 다 편하게 하려고. 중심 잡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팔이 제3의 저항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팔이 그럼 손에 높이 있을 때 훨씬 더 힘들까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왜? 몸이랑 떨어져 있어서 발끝이. 떨어져 있어서? 또 다른 의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더 힘들까? 이 들면 여기서 또 저항이 위에서 또 중력도 누르는데 팔 때문에 이 팔목에도 또 누르고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팔의 무게 때문에 그렇다. 팔을 그냥 허리가 더 펴지려고 그러니까 허리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더 펴게 하면 되지. 근데 얘는 더 안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근데 얘는 더 안 힘들어요. 왜? 불안정성에서 안정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는 뭐예요? 안전한 상태죠. 이거는 더 불안한 상태에서 얘가 안정성이라는 걸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얘는 훨씬 더 많은 안정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훨씬 더 쏠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수직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의 불안정성과 안정성은 무게중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우리가 스쿼트 하는 거와 뭔가 언밸런스한 데서 스쿼트 하는 게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무게를 아래서 잡고 하는 거와 얹어놓고 하는 거와 들고서 하는 거가 완전 다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 강도로 생각할 때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아래서부터 컨트롤하게 하고 이게 잘 되면. 자, 같은 무게지만 자,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하는 거, 이 상태에서 하는 거, 이 상태에서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10kg짜리 들어도 되고 5kg짜리 들어도 되고 뭐 아무거나 캐틀벨은 상관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가벼운 거는 또 느낌 안 올 수도 있어요. 약간 무게감 있는 걸로 하는 게 더 좋아요. 해보세요. 깊게 앉아서 힘을 최대한 아래에서부터 쓰게끔 골반에서. 완전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장난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완전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게 중심이. 그래서 아까 뭘 했어요? COG 얘기했죠. 센터 오브 그래비티. 무게 중심이 어디 있을 때가 훨씬 더 안정감 있다? 아래에 있을 때. 무게 중심이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훨씬 더 힘든 거란 말이에요. 왜? 불안전한 상황에서 훨씬 더 내가 잡을 게 많은 거죠. 코디네이션을 훨씬 더 많이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동 강도라는 건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런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런지 어떻게 가르쳐요? 김재현 선생님 런지 어떻게 가르쳐요? 회원들. 골반 넓이, 다리 골반 넓이 네. 벌리는 좀 넓게 벌린 상태에서 네. 쭉 뒤로 네. 다리 뻗으신 상태에서 네. 뒤로 뻗은 다리만 무릎을 구부리라고. 앞에도 구부러지는데?
앞에도 구부러지는데?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어깨에서 발 하나 돌 정도로 벌린 다음에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발 뒤로 빼서 완전히 앉으라 그래요. 네. 그래서 앞뒤 이제 90도 각도 만든 다음에 이 상태로 네. 일어나서 네. 이 상태로부터 이제 그냥 네. 앉았다 일어나라고 해서 네. 허리 세운 상태에서 네. 그대로 하나 네. 둘쭉 좁히면서 일어나. 그럼 포인트가 뭐예요? 뒤에 대퇴? 자, 우리가 런지가 뒤에 대퇴가 메인 근육인가요? 대둔근을 들어가고 있어요. 대둔근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거요. 이제 업 시키면서 네. 네. 업 시키면서.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창피하지 마시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본. 자, 런지가 앞쪽 다리 운동이냐 뒤쪽 다리 운동이냐 벌써 여러분들 결정이 안 된 상황인 거예요. 인현쌤은 뭐예요? 뒤쪽 다리 운동을 생각한 거야. 앞쪽 다리 운동이라 생각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기에 더 집중을 했겠죠. 그러니까 둔부, 쿼드 다 들어가는 거죠. 런지는 뒤쪽 다리 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쪽 다리 운동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무게중심이 어디로 와야 돼요? 앞쪽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뒤에는 편안하게 떨어져야 돼요. 힘을 여기서. 일어날 때에서 어떻게 해요? 앞에서 누른다는 느낌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럼 어디 힘들어가요? 네. 그래서 런지를 하면 대부분 어디에요? 뒤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럼 런지가 하면 뒤쪽이 많이 올까요? 스쿼트도 마찬가지인데 왜 런지를 하면 더? 차이가 뭐예요? 선생님 스쿼트 하지 왜 런지예요? 똑같은데 운동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면? 회원님들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 힘을 더 쓸 수 있어서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기울어서 이쪽에 더 이렇게 힘 이렇게 하면 되지 스쿼트를 이쪽에 더 써서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운동을 가르칠 때 지금 다 똑같죠? 제가 지금 계속 포인트 잡는 게 똑같죠?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걸부터 만들어야 돼요. 런지가 필요할 때는 언제고, 스쿼트가 필요할 때는 언제고, 데드리프트가 필요할 때는 언제고, 이게 먼저 성립이 해야죠. 아, 선생님, 왜 오늘은 런지하고, 왜 오늘은, 내일은 왜 데드리프트, 어제는 왜 그거 하고, 왜, 그냥 다 똑같은 거면 그냥 하나만 계속 하면 되지 않아요? 다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스쿼트는 앞뒤 밸런스라고 봤을 때, 런지는 좌우 밸런스란 말이에요. 그죠? 중심축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앞뒤의 움직임을 통해서 런지는 훨씬 더 뭐예요? 더 깊숙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스쿼트보다 훨씬 더 깊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편측으로 훨씬 더 쓰면서 그 다음에 무릎에 스트레스가 거의 안 가요. 런지는. 왜? 스쿼트는 다쪽 다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무릎이 많이 컨트롤 돼야 되지만 얘는 뭐예요? 앞뒤로 컨트롤 되기 때문에 축을 중심으로 내가 마음대로 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에서 뭐예요? 런지는 가장 기본적인 퍼포먼스예요. 배드민턴이든 축구든 핸드볼이든 다 테니스든 기본적으로 탁구든 모든 퍼포먼스의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스쿼트는 가장 기본적인 안정한 자세. 골프를 이렇게 치는 사람 봤어요? 골프는 이거죠. 스윙 패턴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퍼포먼스가 나오기 위한, 무브먼트가 나오기 위한 여러 가지 동작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이어널 대각선 패턴이든 앞쪽에서 뒤쪽으로 패턴이든 좌우 패턴이든 그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런지라는 동작을 통해서 훨씬 더 만드는 거예요. 힘을 전달하는 거죠. 앞쪽에서 뒤쪽으로, 때로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때론 앞에서 다시 반대발로, 다시 반대발로.
힘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구분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했을 때 우리는 스쿼트를 더 훨씬 많이 잡게 돼요. 자, 스쿼트하고 런지의 차이는 바로 그 차이예요. 그래서 뭐냐면 옆에서 봤을 때는 옆에서 보여드리면 스쿼트가 자 보세요. 스쿼트 그죠? 런지 달라진 게 있어요? 이쪽 면에서? 달라진 게 있어요? 똑같아요, 축은. 런지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스쿼트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하체 움직임은 똑같아요. 단지 한쪽으로 앞뒤에 어떤 축을 중심으로 우리가 좌우 밸런스를 더 컨트롤하느냐 이걸 컨트롤하느냐의 차이가 좀 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지금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가르칠 때 뭘 가르치냐면 일단 무릎 꿇고 앉아보세요.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바짝 세워서 앞꿈치 당기시고 뒤에 있는 발은 여기에 힘을 더 실어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더 꽉 누른다는 느낌. 그렇죠. 그 상태에서 뒷발은 그냥 서포트만 해주고 얘의 힘으로 쭉 눌러서 일어나 보세요. 이때 재현 선생처럼 숙여져 있으면 안 되죠. 몸을 항상 같이 움직여야죠.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죠. 쭉 코어 잡았고 쭉 밀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힘으로? 앞에 힘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는요. 프론트 런지보다는 백 런지를 많이 시켜요. 왜? 왜 백 런지를 더 많이 시킬까요? 왜 더 쉬울까요? 백 런지 런지가. 자기는 프론트 런지를 더 먼저 시킨다. 아니면 스탠드 런지를 더 많이 시킨다. 더 먼저. 있으세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선생님 PT 하죠 지금. 네. 뭐 시켜요 먼저? 런지를 안 시켜요? 네. 뭐요? 워킹 런지 시켜요 아니면 뭐? 워킹 런지 시키고 어떤 걸 먼저 시켜요 제일 먼저? 저는 백 왜? 앞으로 하면 일반 회원들 중심 잡기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뒤로 바꾸거든요. 근데 뒤로 하는 게 더 왜 쉬울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도 오늘 배워서 네. 무게가 이렇게 앞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오늘 다시 알았고요. 네. 저는 런지 할 때 힙업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보다 뒤로 해서 골반 앞으로 밀어서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엉덩이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백이 더 무게중심 잡기가 편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지지하는 거죠. 내가 주동적으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백으로 빠지는 게 더 쉬운 게 뭐냐면 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축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얘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하지만 프론트는 축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내 체중을 훨씬 더 힘들겠죠. 그리고 내가 얼만큼 나가야 되는지 몰라요. 이만큼 나가야 돼요, 선생님? 이만큼 나가야 돼요? 근데 백은 그냥 자기가 무릎 꿇을 정도만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생각 안 하고 내 몸이 평상시에 익숙한 패턴으로 그냥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쉬워요. 내 프론트는 백이 잘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눈 감고 해도 자기 패턴을 알아요. 습관돼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뭐 계산하고 해요? 잠깐만, 이만큼 나가야지? 이러고 해요? 아니죠. 퍼포먼스는 뭐예요? 많은 반복과 많은 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패턴에 대한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순간적으로 나오게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패턴을 정확하게 해서 계속 반복 연습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얘를 힘을 준다는 건 올리면 그냥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펴기라도 하는 거예요. 누르지 못하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힘이 다 들어가요. 앉았다 일어났다만 해서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서 있는 것만 해도 중심만 이동해더라도 힘이 엉덩이에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 자, 지금부터 뭘 하냐면요. 다리를 하나 띄시고 한 발로 서보세요. 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면 이 발로 중심을 계속 두고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발이 계속 중심. 빠르게.
무릎 굽히지 마시고 핀 상태에서 빠르게 계속 지지하면서 더 왔다 갔다. 그렇죠. 다리를 더 크게 왔다 갔다 진자 운동하듯이. 자, 그럼 어디 힘 들어가요? 왔다 갔다 하는 다리가 힘이 들어가요? 지지하는 다리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힘에 어디가 힘이 들어가요? 주로 엉덩이 바깥쪽 중둔근. 왜? 중둔근이 우리 몸의 항중력근 중에서 내 몸을 똑바로 서게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힘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똑바로 서서 힘을 못 주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요? 과도한 보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꺾어서. 그러니까 레그 컬에서 익스텐션, 힙 익스텐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더 나아요. 런지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엎드려서 열을 바짝바짝 들게 하는 게 훨씬 더 주동근을 더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프레스 동작만큼 큰 힘을 주진 못해요. 협응력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런지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 뭘 잡아주시냐면, 선생님 와보세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백런지를 한다. 그러면 백런지 할 때 잡아주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뒤로 봐주고 앉아보세요. 그렇죠. 중심을 여기다 갖다 실어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쭉 다시. 쭉 밀면서 일어나시고 다시. 쭉 누르면서 앞에 발로 꽉 누르면서 지지하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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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발에 힘. 그렇죠. 앞에 발에 힘. 그렇죠. 앞에 발에 힘. 앞에 발에 힘. 오케이. 그러면 앞쪽 발 쪽에 뒤쪽으로 힘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워킹 런지를 하면 훨씬 더 정확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힘을 정확하게 중심 이동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서로 한번 해줘보세요. 자, 이제 워킹 런지 한번 해보세요. 한 명씩 한번 워킹 런지 한번 해보세요. 앞에 발이 많이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힘을 잘 못 주는 거예요. 왜냐면 뒷발은 그냥 굽혔다 폈다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무릎을 찍으면서 올라온다는 건 컨트롤이 안 되는 거고. 선생님은 안 앉잖아요. 더 앉아서 힘을 편안하게 더 엉덩이 쪽에다 밀어줘야죠. 그렇죠. 다시 한번 가보세요. 끝으로. 자, 트레이너는 그럼 워킹 런지 할 때 뭐 할까요? 그냥 워킹 런지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너도 뭐예요? 이 사람이 힘을 더 정확한 포인트로 실어줄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해보세요. 더 앞으로 오고, 더 앉고, 그렇죠. 더 앉으세요. 그렇죠. 무너지죠. 자기가 그럼 컨트롤 해야죠. 무너지지 않게. 오케이. 그러니까 트레이너는 일종의 이 사람한테 정확하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힘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해보세요. 그렇죠. 업 앤 다운. 그렇죠. 다운, 업, 다운, 업.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체 힘이 골고루 들어가게끔. 더. 앞쪽에 힘. 그렇죠. 앞쪽 다리 힘. 그렇죠. 앞쪽 다리 힘. 앞쪽 다리 힘. 오케이. 그래서 트레이너가 손이 닿으면 이 사람한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술처럼. 상체 들고. 그렇죠. 상체 들고. 그렇죠. 손 뒤통수. 그렇죠. 상체를 못 세우면은 이렇게 해서 더 힘이 실어지게끔. 그렇죠. 힘이 다 하나하나 들어가게끔. 전체를 봐야 돼요. 항상 흐름을.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해주는 역할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느끼는 게 뭐냐면, 트레이너가 있는 게 없는 게 혼자 하는 거, 운동하는 거, 같이 하는 게 다르구나라는 걸 여러분 느끼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개수를 세워주는 게 트레이너가 해주는 역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명확하게 깊게 들어가서 이 사람의 힘을 정확히 잡아주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1시간 내내. 1시간 내내. 끌어주면서. 너무 빠르다. 조금 천천히요. 무게 느끼면서. 인지하게 하고 상체 더 배에 힘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고 앞쪽 다리 힘 더. 그러니까 계속 놓치는 것들을 잡아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깨지지 않게 흐름에. 가는데 막 이렇게 해보세요. 자, 멈춰보세요.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지는 않으면서 계속 흐르게끔. 자, 다음이요. 다음에 할 때 뭐 좀 더 집중하시고, 그렇죠. 더 집중해서 좀 더 천천히 하나하나. 그렇죠. 더 하나하나. 그렇죠. 더 하나하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트레이너는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사람의 패턴을 보고선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기 운동이 돼야 돼요. 자기 퍼포먼스가. 그 다음에 뭐예요? 회원들을 대상으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쉬는 시간에, 레슨 없는 시간에 할 게 많아요. 상대의 움직임도 봐야 되고, 개인 운동도 하면서 계속 자기 몸 가지고 컨트롤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뛰어봐야도 해야 되는 거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정리 안 된 게 너무 많아, 지금. 개인 스스로, 트레이너로서. 가르치면서도 명확하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어느 거 하나 명확한 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거 없어요. 아, TV에서 봤어. 오케이. 아, 이거 좋다. 써먹어야지. 이건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는 오랜 시간의 동안 경험을 통해서 우러나온 거라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거를 더 깊은 맛이 나게끔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에 코어하고 그거 마무리 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이해 안 되는 거나 이런 거. 자, 넓이라는 건 그 사람마다 편안하게 생각하는 넓이가 있어요. 일단은 그거 먼저. 예를 들어서 넓게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하고 다시 이번엔 더 좁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고 어느 게 편해요? 당연하죠.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자기가 편한 걸로 하는 걸 일단 많이 연습해서 한 게 한 다음에, 자, 회원님 이제 조그맣게 해볼게요. 좁아서 할 때는 이쪽에 더 집중하시고 바깥쪽에 더 집중해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게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이것도 비슷한 거야. 재미가 없어요. 일단 편하게 먼저. 일단은 그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스쿼트가 안 되면 의자를 갖다 놓고 나서 앉았다 일어났다라도 연습시켜서 그냥 회원님 편안하게 의자에 앉으세요. 자, 일어날 때만 힘. 자, 일어날 때만 힘. 대부분 뭐예요?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스트레스가 무릎으로 다 가는 거예요. 왜? 컨트롤을 누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릎.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는 것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잘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그거를 통해서 잘 안 되는 것까지도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가 훨씬 더 좋아요. 알겠어요. 네, 해보세요. 잘 만들어 보세요, 그거를. 어깨 굽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어떻게 굽은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내려간 사람 중에 이제 거의 하루 내내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분들을 이거부터 만들어줘야죠. 아, 얘가 안 되는데 이게 펴지겠어요? 맨날 무너져 있는데? 그리고 하루 종일 본인도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어떻게 되나?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중간중간마다 스트레칭 해주고 움직여주는 거예요. 몸이 굳잖아요. 안 굳게 해야죠. 일단 그거부터. 그걸 본인이 스스로 풀어준다는 거? 못 풀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풀고 싶어 하고 자꾸 노력하면 몰라도 24시간 내내 이렇게 앉아서 있는 사람한테, 아, 맞아, 움직이라고 그랬지. 한 번씩이라도 풀고 자꾸 풀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이렇게 몸이 움직이게 한 다음에 하는 거하고 계속 하고 누가 더 빠르겠어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세요. 그 운동 특장이 있는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애기인데 3학년짜리인데 네. 운동 특장애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는 애가 있거든요. 네. 이런 애가. 어쩔 수 없죠, 그건. 그건 뇌에서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운동으로서는 운동은 그냥 그 사람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거죠. 잘 할 수 있는 걸로. 왼쪽으로는 똑같죠. 기본적으로 운동이라는 포인트보다는
정확하게 걷고 앉고 일어서고 더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틱이라는 건 어떤 뇌의 어떤 발달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가 틱장애가 줄 수는 있겠죠. 혹시라도 계속 인지하면서 자기가 더 집중해서 하다 보면. 근데 그냥 동작을 따라하고 형태를 따라하는 건 뇌 인지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네가 더 이걸 할 때 집중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 이게 만들어 가야죠. 그렇게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효과는 조금 있겠네요. 그래도. 훨씬 낫겠죠. 당연하지. 내가 알고 하는 거나 모르고. 선생님이 여기서 뛰는 것도 누가 정확히 알려주고 뛰는 거하고 제자리 걷는 것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한 거예요? 인지시켜 준 거잖아요. 운동이라는 거를. 달라요? 안 달라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벌써.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모르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부터 잡아야 돼요. 네. 제가 그 재광 선생님한테 네. 엑스레이 혹시 보셨죠? 네. 별 문제 없어요. 저는 딱 운동을 딱 시키면은 골반도 들어줘. 네. 척추도 그렇고 척추 이제 요추 쪽이 제자리 걸음부터 잡으세요. 요추 쪽이 딱 이제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또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딱 일자로 딱 쓰니까 속도도 안 내고 또 어깨 좌우도 밸런스도 안 맞고. 스스로가 중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은 그 상황을 자꾸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노출이 안 되고 피해간 거예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최대한 자기가 특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평상시에. 똑같이 그냥 전체 똑같아요. 자기가 자기 몸을 쓰다 보면 무너진 게 돌아와요. 움직임도 훨씬 더 좋아지고. 움직이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얘를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움직이다 보니까 더 편한 걸 찾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좀 무지외반증이 있어요. 무지예반증은 뭐예요, 결국에는? 엄지발가락 네. 안으로 네. 들어가서 여기 네. 뼈가 튀어나와서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술해도 답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물론 중심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 본인이 쓰려고 해야죠. 그럼 그분이 그 보행할 때도 보면은 이게 이제 X 자리가 돼요. 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곧 연관성이 이제 네, 이렇게 당연히 무너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잡아줘야죠. 계속. 무너지지만 잡으려고 노력하게끔 해야죠. 근데 만약에 그게 20년, 30년 됐다.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게? 일단은, 그래도 선생님 전보다는 힘이 잘 들어가고 훨씬 편해. 그게 첫 번째예요. 뭐, 어느 아침에 드라마틱하게 뭐 일자리가 딱 되길 원해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확 돌아오길 원하고? 그럼 제가 그런 레슨을 할 때 그 안으로 모인 이 뭐라 그러나 골반이나 무릎이나 이렇게 모인 거를 바깥으로 굳이 열려고 안 해도 그냥 당연하죠. 똑같이 그냥 스쿼트 하면서 이게 모아지는 걸 스쿼트 하다 보면 힘을 쓰다 보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와이드 스쿼트를 자꾸 시켜서 하든가. 변형이 일어난 거잖아요, 변형. 그러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 X다리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의학적으로 X다리 전혀 문제 없습니다. 관절염에도 문제 없고. 그럼 선생님 그거 신경 쓰겠어요? 안 쓰겠죠. 그럼 뭐 신경 쓰게 하는 건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러니까요. 왜 눈으로 보이는 거에 집중하냐고요. 그 사람이 지금 불편한 게 뭐고 어떤 부분에 더 많이 호소를 하느냐를 더 봐야죠. 발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당연히 발은 아프죠. 이미 그쪽으로 뼈가 변형이 일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힘이 계속 실린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꾸 부딪히는 신발을 신는 거란 말이에요. 뼈는 부딪히면 자라요. 그러니까 신발 자체도 편한 거 신으려고 자꾸 해야 되고. 사이즈 자체를 발볼이 오히려 너무 그렇죠. 그런 걸 신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더 좁은 신발을 신어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힐 신어서. 그렇죠. 원인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을 다 알고 있고 방향도 다 알고 있는데 방향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이것도 피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럼 과거로 돌아가야죠. 타임캡슐을 타고. 아니면 무단히 노력을 하든가 본인 스스로가. 똑바로 더 걸을 수 있게끔 더 힘을 더 근육을 더 잡아갈 수 있게끔 해야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려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선생님 신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막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자문을 막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도 한번 갔다가 물어보고 답이 없어요, 다른 그거. 선생님한테도 물어봐도 병원 명확한 답은 뭐가 해야 있어요? 되고 뭘 해야 되고
너무 별 해결책이 없고 또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뭐 어떻게 해서 저 발바닥 그 족부 쪽에 일단 되게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되게 이제 발바닥 이쪽에 좀 많이 헛된 말로 되지. 저기 지금 페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갖고 저기다 이렇게 족부 쪽 이렇게 좀 쓰게 좀 만들어 놓고 좀 운동 좀 시키고 있어요. 막 네, 그렇게. 네. 차라리 힘을 더 쓰게 해보세요, 다리에. 그게 훨씬 더 빠르지. 요거 조금 힘쓰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힘을 쓰는 걸 더 해봐요. 훨씬 더 분산되고 훨씬 더 빠르지. 작은 거에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큰 거를 못 보고.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살리자고 숲 다 죽이는 편인데 차라리 나는 나무 한 그루 포기하고 숲을 살리겠어요. 그게 더 나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휘어진 거 보고 틀어진 거 보면요, 진짜를 못 봐요. 이미 거기서부터 시각을 뺏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를 못 봐요.